제인쌤. 네네. 저 또 왔어요. 네. 계속 와요.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 제가 또 오픽 시험 또 봤거든요. 네. 근데 자꾸 아는 단어, 쉬운 단어만 쓰게 돼서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자꾸 어려운 단어를 써야지 점수가 잘 나온다는 말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해서 음, 이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써야 고득점이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특히나 진짜 IH, AL까지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 사실 원어민들도 쉬운 단어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하면은 오히려 상황에 안 맞는 그런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단어보다는 그냥 차라리 쉬운 단어가 낫다는 거죠? 상황에 맞는 단어가 중요한 건데요. 무조건 어렵게 써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무조건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너무 시달린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쉬운 단어로도 충분히 고득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My house is located in a residential area. 근데 이게 입에 익지도 않아서 사실 더 버벅댔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연습하다가 사전 찾아가면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 문장은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하신 게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겠죠? 네. 그죠? 그래서 My house is located in a residential area.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있다. 우리 네. 집이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했을 때도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막 쓰려고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진 않지만 이걸 좀 편안하게 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지만 그냥 우리 집이 되게 조용한 동네에 있거든. 이런 얘기들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My house is in a quiet neighborhood.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neighborhood 아시죠? 네. 그냥 동네거든요. 동네. 그러니까 quiet neighborhood에 있다 정도로만 하셔도 괜찮은 거죠.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내려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문장도 썼었거든요. 네. 나 지난주에 차량을 구매했다. 이거를 사실 제가 파파고를 돌려서 I purchased a vehicle last week. vehicle. 네. 이 차라고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쵸. 그걸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I purchased a vehicle last week. 뭔가 이렇게 책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스피킹 테스트다 보니까 실제로 원어민들도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말투 이런 것들 충분히 해보셔도 되거든요. 우리 사다라고 하면은 지금 purchase 쓰셨지만 그 차이예요. purchase는 구매하다. 사다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buy. 그러면 샀다. bought.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차를 샀어. vehicle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러면 나 차를 샀어. I bought a car 그렇죠. 지난주죠. last week. last week. 그렇죠. I bought a car last week.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런 데에서 굳이 멋을 부리실 필요가 없어. 그때까지 너무 멋부리고 있었었네요. 멋을 너무 부려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근데 하실 필요 이렇게 없어요. 막 굳이 안 되는 어려운 단어를 쓰면 네.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얼마나 어려운 단어를 내가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러운 표현을 적재적소에 잘 넣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일상 회화에서 원어민들도 실제로 말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단어를 늘어놓듯이 쓰지 않는다.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부담을 많이 안 가지실 수 있죠. 쌤 이제 알 것 같아요. 쉬운 단어를 차라리 적재적소에 잘 쓰자. 네. 그러면 쉬운 단어들도 쓰면서 점수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있죠.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쉬운 단어를 쓰더라도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말하시면 돼요. 네, 구체적인 디테일. 오픽 퀘스천 중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Tell me about it in detail. 디테일하게 얘기해라 라는 걸 되게 많이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디테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나와요. 그래서 쉬운 단어 사용하더라도 뭐 어떤 게 좋았고 뭐가 별로였고 내가 뭘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쌤 그러면 예시 문장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저녁을 언제 먹었고 뭐 되게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겠죠. 그러면 I had dinner, 뭐 I ate dinner, it was good. 그냥 이 정도의 뭐 느낌을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최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치즈 들어간 되게 매운 떡볶이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조금의 디테일을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먹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그러면 내가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 그러니까 I had 매운 거 spicy 떡볶이. 그쵸? 근데 치즈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with만 쓰시면 돼요. with cheese. 치즈가 들어간 spicy 떡볶이 먹었는데 and it was really tasty. it was good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tasty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죠. 확실히 문장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좀 더 길게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창한 느낌을 낼 수 있죠. 제가 콘서트를 본 적이 있어서 콘서트 되게 지루했다. 이걸 그냥 The concert was boring. 이거를 문장을 조금 더 늘려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이거 되게 좋은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콘서트가 되게 지루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왜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The concert was boring 만 쓰시는 게 아니라 The concert was too long and 뭐 예를 들어서 사운드가 좀 별로였다. The sound wasn't clear. 그쵸? clear 하지 않았고 So I got tired. 그래서 좀 금방 피곤해지더라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So I got tired. 까지 내 감정까지 같이 넣어준다. 지금 포인트가 듣는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를 내가 미리 앞서가서 쳐주는 거네요. 이게 포인트예요. 맞아요. 정확해요. 예. 이런 포인트를 다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막 하니까 외워온 대로 그냥 쭈루루룩 그리고 뭐 간단하게 그냥 쭈루룩 이렇게 좀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 사람이 채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조금 더 흥미롭고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면은 당연히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건 되게 도움되더라고요. 쌤이 다른 사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줘라. 오, 기억하시네. 네, 예. 그게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묘사하는 문제들 많이 물어보고 경험 얘기해라 이런 거 썰 풀어봐라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이 채점관이 들을 때 채점관은 당신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목소리로만 듣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상상이 잘 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답변이 제일 좋은 답변이에요. 그리고요. 문장을 짧게 말하는 것보다는 길게 말해서 뭔가 유창하게 보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뭘 써야 좋을까요? 길게 말하는 거.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좀 있는데요. 뭐 관계사 같은 거 좋고 한데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연결어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연결어. 네, 연결어. 연결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맨날 쓰는 and나 but 같은 거 이런 것도 연결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득점까지 본다면 좀 더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활용하는 이런 거 많이 쓰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단답형보다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nd, but 이런 걸 써서 더 길게 말하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and랑 but은 너무 좀 뭐랄까 초보자들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잘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주고 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럴 때는 그리고 또 뭐 게다가 이런 것도 있거든. 이런 얘기들을 덧붙여서 하셔야 되죠. 그럼 또한 게다가 이러면 뭐 떠오르세요? also. 그런 거를 좀 써주시면 되거든요. also 아니면 plus 같은 거 쓰세요. plus. 플러스는 더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우리 연결어로도 진짜 많이 씁니다. also랑 똑같아요. 그래서 plus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카페 커피 되게 맛있어. 그리고 또 분위기도 되게 좋아. 이렇게 덧붙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and도 좋지만 the cafe has great coffee plus the vibe is really nice. 이렇게 플러스 넣어주시는 거. 자, 그리고 뭔가 하나 설명을 하고 나서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이렇거든. 뭐 특히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실 때 특히는 especially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especially. 이것도 좀 잘 쓰면은 오픽에서 유용해요. 나는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특히 망고 제일 좋아하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할 때. 그러면 나 과일 좋아해. I love
fruits, especially mangoes.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들는 영어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전 주로 for example만 쓰거든요. 그것도 근데 이게 좋아요. 너무 식상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어체적인 느낌 없을까요? 있죠. 이거 정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데 for example 대신에 like을 한번 써보세요. like. like은 필러 월드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마치 뭐뭐와 같은 뭐 이렇게도 쓰지만 그냥 like A, B, and C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열할 때도 정말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야외 활동 되게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for example 대신에 I love outdoor activities like hiking and biking, you know,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면 딱 좋죠. 자, 그리고 뭔가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시거나 뭔가 비교를 하거나 이러는 유형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이때는 자연스럽게 어떤 걸 쓰시면 좋냐면 우리 A라는 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또 B는 이렇거든. 이럴 때 쓸 수 있는 연결어가 on the other hand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좀 구어체에서는 but at the same time 아니면 도우를 좀 쓰실 수가 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혼자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친구들이랑 가면 더 재밌기는 하지. 이렇게 좀 반전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 더 붙여서 얘기를 하실 때 I enjoy traveling alone, but at the same time, traveling with friends is more fun. 이렇게 but at the same time 이런 거 은근 잘 못 쓰세요. 이런 것도 한번 try 해보시고 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뭐 but, however 이런 것들도 좋지만 but still 이 still을 넣어주시면 또 구어체의 그 감성이 좀 살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신발 좀 사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비싸더라. 이럴 때 I wanted to buy those shoes but still they were way too expensive. 이렇게 하면은 그 진짜 실제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살죠. 근데 쌤이 말하는 예문을 들어보면 진짜 머릿속에 그림도 그려지고 말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진짜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제가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좀 다른 거냐면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그런 표현들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투를 잘 연기하셔야 돼요. 많이 연기하고 실제로 소리 내보면서 한국말 하듯이의 그 느낌이 딱 나올 수 있게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잘하는 그 오픽 답변을 보니까 네. 이 actually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표현도 쓰면 좋나요? 좋죠. actually도 필러 월드처럼 쓸 수 있는 애기도 하고 뭐 사실 실제로는 이렇거든. 이렇게 우리 강조할 때 쓰는 애 중에 하나죠. 너무 좋죠. 사실 나는 커피보다는 차를 더 좋아하거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뭐보다는 뭐를 더 좋아해. 이럴 때 prefer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actually I prefer tea over coffee. 이런 표현도 써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거든요. 이런 얘기. 우리 솔직히 말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To be honest. 그거 쓰시면 돼요. 뭐 to be honest 아니면 honestly 이런 것들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런 애들은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누가 들어도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이라며.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죠. 반박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픽은 무조건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이 많이 들어가야 점수가 올라가니까 좀 전략적으로 써보시는 거죠. 이런 표현들. 그래서 to be honest, I don't really like crowded places. 뭐 솔직히 나는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 느낌이잖아요. 진짜 나라는 사람이 그런 걸 싫어하는 느낌. 이렇게 내보시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하실 때에도 그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뭐 그 이후에 이렇게 했어. 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 이런 얘기 하실 때도 after that이나 then 이런 것들 잘 쓰시면 좋죠. 그래서 I wake up early. After that, I go for a run. 이런 것들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실 때 쓰는 연결어.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하실 때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결국 어떻게 됐다 라는 거 얘기하실 때는 in the end 아니면은 so yeah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냥 필러처럼 쓰는 건데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거지. I studied hard, so in the end I passed the test. 이런 것들 내가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붙었지. 이런 연결어들 잘 쓰시면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죠. 쌤, 근데 이렇게 바꾸니까 진짜 자연스럽고 진짜 대화하는 느낌이 나고요. 그쵸. 오늘 오픽 꿀팁 대방출이에요. 맞아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라 하나하나 따로 적어두시고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쌤, 혹시 천사세요? 오픽 천사. 제발 점수만 좀 가지고 와.
좋은 점수. 알겠습니다. 꼭 점수로 제가 네, 보답하겠습니다. 점수만 좀 갖고 오세요. 오늘 거 열심히 연습해서 조금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픽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라이팅 테스트 아니죠. 우리 말하는 시험이니까 실제 원어민들이 말하는 방식을 최대한 많이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팁들 제가 전달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그런 표현들 많이 써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입을 좀 떼서 말로 좀 연습 많이 하세요.